자, 이제 수열 마지막 파트인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일단 기납적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알아야겠지. 얘는 특수 형태에서 이제 일반식으로 일반형을 찾아내는 거지. 예를 한번 들어볼게. 1, 3, 5, 7 이런 식으로 쭉 갈 때, 그러면 다음 수는 우리가 9라는 걸 알고 그 다음 11이라는 걸 알아.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걸 다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. 그래서 2의 n-1번째 항이 a(n)번째 항이 2의 n-1이라는 식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배워왔었던 거지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게 뭐지? an은 2n-1이라는 식은 n이 1 이상일 때 이거 일반식이라고 표현해. 일반항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. 일반항을 내가 표현한 거다. 근데 기납적으로 정의한다라는 거는 내가 an이랑 an-1의 관계를 통해서 이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항이 a1이야. 그러면 이 두 번째 항 a2라는 n은 a1에다가 내가 얼마 더한 거지? 그렇지. 이만큼 더한 걸 거야. 그 다음 a3은 a2라는 항에다가 내가 또 이만큼 더한 걸 거야. 아, 그러니까 얘를 내가 쭉 나열하다 보면 a(n)번째 항이라는 n은 a의 n-1번째 항에다가 내가 이만큼 더한 거구나. 아, 그래서 내가 n번째 항을 이웃한 a의 n-1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이만큼이라고 해서 표현을 할 수 있구나. 즉, 내가 이웃항을 이용해서 a(n)번째 항을 표현했다라는 거지. 그게 어떤 정의라고? 귀납적 정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. 뒤에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. 그냥 두 번째. 그러면 내가 귀납적 정의를 이용했다라는 거는 a의 n-1 혹은 a의 n-2 이런 애들을 가지고 a(n)번째 항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지. 그럼 등차 수열의 정의는 다음의 항, 일정한 공차가 있다라는 게 등차 수열이니까,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내가 공차를 d만큼 더하는 거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의 n번째 항을 빼주면 공차가 항상 일정하다. 이 두 의미가 지금 같은 의미라는 거지. 그리고 지금 내가 이웃한 두 항을 통해서 an을 내가 표현한 거니까 이거 그냥 관계식이라고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의 이름을 점화식이라고 불러. 점화식이라고 불러. 자,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A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다라고 치자. 근데 얘네가 등차 수열이래.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양 끝에 두 개 더한 게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 2라는 애가 2의 A의 N 플러스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2분의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 2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. A N 플러스 2에서 A의 N 플러스 1 빼주면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 D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A의 N 플러스 1번째에서 A의 N번째를 빼도 D가 나와야 되니까 얘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웃한 항을 통해 가지고 A의 N항을 표현하는 것을 무슨 식? 점화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. 그럼 등차 수열만 존재해? 아니지. 등비 수열도 존재하겠지. 등비 수열 이용하면 등비라는 거는 내가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애는 A의 N번째 항에다가 내가 공비 R만큼 곱해준 거야. 그러면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은 당연히 R 되는 거는 일정하겠지. 맞지? 그 다음에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 A의 N 플러스 1, A의 N 플러스 2항 얘네가 이제 등비 수열이래. 그러면 A의 N 플러스 1항을 내가 다시 표현하면 AN 곱하기 공비 그 다음 얘는 A의 N 곱하기 R의 제곱 공비를 두 번 곱해줘야겠지. 그러면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라는 N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도 내가 표현할 수 있겠고 A의 N 플러스 1을 내가 AN으로 나눠주면 공비 나올 것이고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을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나누어도 내가 공비 나올 거야. 그러니까 얘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점화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
다음과 같은 점화식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지. 요 점화식 말고도 몇 가지 점화식이 더 존재하는데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마저 다른 점화식이 어떤 형태가 있고 생소한 형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할게.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는데 방금 건 수열의 귀납법 정리였어. 귀납적 정리를 앞서서 배웠고 얘는 점화식이라는 걸 통해서 배웠어. 아, 점화식이 뭔데? 이웃한 항을 통해 가지고 이웃한 항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지. n 플러스 1번째 얘를 뭐 an 얘랑 얘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열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였지. 일반항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수열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였어. 뭐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이런 것을 an 플러스 1, an 이런 일반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이 점화식에 대한 내용이고 수학의 귀납적 방법은 뭐냐? 여기 밑에 예시가 굉장히 좋은 예시가 있는데 도미노 놀이 있잖아. 도미노를 한 개 세웠어. 그림 어떡하지? 도미노를 한 개 세우면 내가 이걸 무너뜨리면 계속 넘어질 거 아니야?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도미노를 딱 실어뜨리면은 그 도미노가 연결된 모든 라인이 다 무너지는 거 맞지? 그러면 이 도미노가 하나 딱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데 내가 첫 번째 거를 무너뜨리면 첫 번째를 내가 무너뜨리면 쭉 타서 만 번째도 무너질 거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. 그치? 근데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하나하나 다 증명할 수가 없잖아. 아, 그러면 첫 번째 게 무너졌다라고 하면 K번째도 무조건 무너질 거야. K번째가 아웃된다고 가정을 해보자. 이게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첫 번째가 무너지면 K번째도 무너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. 그러면 K 플러스 1번째도 무너지지 않을까?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게 뭐라고? 귀납적 방법이라고.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가 무너지는 거 확인했어. 그 다음에 내가 K번째가 무너진다라고 가정을 했어. 오케이. 가정을 한 거야. 무조건 확신하는 거 아니야. 가정을 했어. 그러면 K 플러스 1번째도 무너지지 않을까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지. 그래서 이 내용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으니까 바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.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. 그럼 이만.